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백신 예약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선착순이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사과했는데요. 거리두기와 더불어서 돌파구가 되어줄 백신 수급에 이상은 정말 없는 건지 관련 얘기를 추대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55세에서 59세까지 대상으로 했던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어제 조기 마감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실 입장을 밝히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지 예상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런 입장 납득이 가시나요? 네, 좀 매우 안타깝고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지 예상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차피 백신은 확보된 것이 물량은 부족하고 또 지금 이제 50에서 59세만 하더라도 인구가 350여만 명이나 됩니다. 네. 지금 확보된 백신 모더나만 잔량이 80만 분에 불과하고 또 어제 예약한 것만 지금 185만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설사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이 국민들의 기대와 국민들을 좀 너무 성의가 없게 대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 백화점이든 슈퍼마켓 가서도 오늘 특가 상품 특별 판매 상품이 몇 개, 500개 지금 나왔습니다. 이 500개가 지금 얼마 가격에 오늘 오전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신청해 주세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는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항상 하는 얘기가 듣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더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백신 문제를 갖고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얼마가 물량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약이 되는지 얼마만큼 이거 확보되는 건지도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란을 발생하게 한 거는 매우 좀 성의가 없는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말씀하실 때 물량이 부족했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사전 예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정말 잔량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예약을 받았던 것인지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사실 백신 잔량이 모더나 경우에는 80만 70회분인데 그럼 105만 명분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약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예약이 얼만큼 이제 선착순인지 또 이런 부분들은 다 예약을 못 받고 다음번에 미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예약을 이제 신청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고려하지 못한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또 예측 가능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서 정책이 좀 부실했다. 그리고 좀 너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한 좀 너무 성의가 없는 이런 백신 접종에 관련된 정책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복지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예약 상황을 상세하지 안내하지 못했던 거를 사과하면서도 확보가 결정된 백신 물량만 예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그 주 단위의 공급 일정이 확정되는 거에 따라 물량이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19일부터 다시 2차 예약을 재개해서 물량은 확보해서 예약은 계속 진행해서 충분히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8월에는 충분한 양의 백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7월 안에 1,000만 명분을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네네. 들어와 있는 건 한 10%, 15%가량밖에 되지 않는데 백신 수급 상황 가능하게 정말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점 매우 전문가의 저도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다시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금 이 백신 공급 회사랑 계약 맺은 것 자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국민의 몫이고 또 그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발생하는 것도 결국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매우 신뢰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편 얀센 백신에서 이제 부작용 같은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길랭바레 증후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좀 조심을 해야 하는지. 네, 지금 이 길리안바레 증후군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길리안바레 증후군은 신경계에 염증이 생기면서 사지가 천천히 마비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매우 희귀한 질환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길리안바레 증후군도 10만 명당 1명에서 2명 정도가 일반 인구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얀센 백신을 이 미국에서 1,300만 명 정도 이 접종이 됐는데 그중에 약 100여 건 정도에서 길리안바레 증후군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경고 정도의 이 메시지를 이제 미국 질병청이 발표를 했고요. 네. 여전히 희귀한 질환이고 1,300만 명에 100만이니까 10만 명당으로 치면 1명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여전히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주의를 그럼 누구한테 주의를 해야 되느냐? 기존에 척수신경염이나 사지마비 신경염을 앓고 있는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네. 또 면역계 질환이 굉장히 약화된 분들한테는 이런 증상들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한다 정도가 현재 메시지고요. 네.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권고를 통해서 혹은 강제로 접종을 중지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되거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리스트업할 정보는 아직 과학적 증거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신 관련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그리고 얀센 백신 부작용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돌파 감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2주 후에 갑자기 또 질병에 걸리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돌파 감염 역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을 종합하면 이것도 10만 명당 한 10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설사 돌파 감염에 살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질병이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은 또 여전히 그 예방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잘 또 회복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보건학적으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보되 여전히 돌파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맞는 것, 접종하는 것이 비용과 편익과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